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자국의 통화 정책이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뭐 긴축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 그 효과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고정 환율 유지를 하는데 통화 정책이 거기 몰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 통화 정책이 종속이 돼 버립니다. 고정 환율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지금 예를 여기 들고 있는데 미국이 긴축 정책을 쓰면서 달러를 강세로 가져가면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한 남미의 나라는 자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이 예제죠. 이 예제. 이거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 수준은 여기야. 근데 이거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계속 팔아야 됩니다. 외환 보유고가 달러 보유고가 계속 소진이 돼요. 이런 관계는 요 디맨드 커브가 여러분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ET의 플러스 1의 예상 마이너스 ET. 오케이? 근데 interest rate parity 또는 이자율 평가 등식에 의하면 이거는 제로라고 그랬잖아요. 오케이? 이 환율은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 지금 환율이나 미래 시점의 환율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가 제로가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려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외국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돼. 제로가 돼야 되니까. 이거는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린 효과가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따라서 올라가면서 통화정책을 쓸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 후반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 고정 환율 시스템 하에서는 각 나라의 고정 환율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의 통화정책은 그 고정 환율 유지를 위한 것에 종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통화정책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에도 왜 그 남미나 뭐 여러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고정 환율을 채택을 하느냐? 그 남미 같은 나라는 이제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면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 중에 아주 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최소한 그거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엄격한 고정 환율 제도의 조금 극단적인 형태로 커런시 보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커런시 보드. 이거는 외환 보유고 규모에 따라서 통화량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도 통화 정책은 유효하지가 않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외환 보유고 사이즈가 자국의 통화량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취한 나라가 홍콩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있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장점은 통화 공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통화 공급의 자주권이 상실되고 또 외환 보유고를 여기선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수준에 따라서 투기 공격, 외환 시장에 투기자들이 많아요. 헤지펀드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사람들이 투기하는 거를 speculative attack이라고 합니다. speculative attack. 이런 외환시장 투기꾼들 투기 공격의 취약성, 공격의 유사시에는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예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커런시 보드 시스템을 취하고 뭐 한동안 조금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여튼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와가지고 2002년도에도 외환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가 70%나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사태를 겪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 위협, 이 커런시 보드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는 오케이. 어차피 우리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 쓸 수도 없고 뭐 투기꾼들의 또 공격 대상도 하니까 공격 대상도 되니까 이 커런시 보드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간 형태의 고정 환율 시스템이 바로 달러라이제이션입니다. 자국 통화가 없어. 그냥 달러를 쓰는 거야.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어디냐면 엘살바도르, 중남미죠. 파나마, 에콰도르. 이런 나라는 자국 통화가 없이 그냥 달러를 써버립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되는 거죠. 종속이 되면서 커런시 보드랑 비교를 했을 때 추가적인 장점은 투기꾼들이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통화가 이제 이 나라 통화가 엘살바도르, 파나마, 에콰도르 통화가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뭐 미국에서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고 투기꾼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기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고 물론 여기서도 통화 정책의 자주권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 주조권, 중앙은행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화폐 주조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나라 통화가 있으면 그걸 발행해서 얻는 그 여러 이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신 장점은 뭐예요? 투기꾼들의 공격의 취약성 문제. 아까 커런시 보드에도 있었던 그 문제가 왜냐하면 외환 보유고를 쌀 필요가 없어. 통화가 달러니까. 그죠? 자국 통화 자체가 이제는 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런 나라들도 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제 응용하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응용하는 일인데요. 이거는 지금 영국도 여러분, 지금 뭐 영국이 금융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졌지만 이미 90년대 초에 영국도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 배경 설명을 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EMS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EU가 출범하기 전에 이 환율 시스템만이라도 그 유럽에 있는 몇 나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고정 환율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 내에서 그 환율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그 유럽의 몇 나라들이 중앙은행 그 은행장까지 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한 나라들 중에 독일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동서독이 통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인플레이셔너리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이 금리를 굉장히 올리게 됩니다.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금리를 올리면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확 올라갔을 때 영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 13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고정 환율 시스템, 그 유지한 고정 환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범위 내에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영국 입장에서 봅시다. 독일이 금리를 확 올리면서 영국의 파운드 가치가 여기 있다가 일로 떨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이미 약속한 그 고정환율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앙은행이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팔면서 자국 통화를 사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치가 않았던 거야. 그거를 미리 눈치챈 유명한 투기꾼이 있어요. 여러분 헤지펀드는 뮤추얼 펀드랑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헤지펀드는 100명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럼 규제가 없어요. 왜 100명이냐면 100명 이상이 되면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규제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명들이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